지구촌 및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가이브TV입니다. 더위에 얼마 전 둘러본 이 시골 빈집이 주인들과의 협상이 참 미진합니다. 다시 마을 이장 접촉을 위해서 마을 취재를 빨리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저도 유난히 덥고 불쾌지수가 높지만 만나기 어려운 이장들을 생각하면 속까지 답답해져 옵니다. 핑계 같지만 솔직히 이런 현실 때문에 빈집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제는 몇 달째 바쁘다는 핑계로 취재에 응하지 않은 어떤 마을의 이장에게 문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더구나 이 이장은 이장 중에 대장 이장인 이장 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장 중에서도 나이가 적고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앞날이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는데요. 아주 장문의 항의성 문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멸되어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반 군민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지역 최고 지도자급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눈물이 찔끔 나도록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런 답신이 없었디다. 심지어 군 의회 의장보다 더 만나기 힘드냐고 했죠. 사실이 그랬으니까요. 모든 이장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장님들 만나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결국 취재를 해서 홍보용 마을 소개 콘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한 영상을 보여주면 그때서야 만면의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타이틀은 물론 내용에서 이장 자신의 홍보도 멋지게 들어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빈집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나 협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볼일 다 봤다는 거죠. 이런 이장들의 과정을 거쳐 빈집 주인들과의 접촉이 시작되면 다시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시골 빈집은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생겨나는 빈집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제분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시골은 이상하게 자제분들이 참 많습니다. 임대나 매매를 하려면요, 그 자제분들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은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이 4명은 기본이고요. 7, 8명은 보통이고요. 10명이 넘는 것도 허다합니다. 다둥이라기보다는 거의 집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살지도 않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집단 생산의 미스터리는 이곳에 와서 살아보면서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만 살아가지고 실감하지는 그동안 못했습니다. 시골은요, 그저 어두워지면 길거리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대부분 불을 끄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 긴 시간을 주무시기만 할까요? 그 시간이 잠만 자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저 옛날 시골밤은 오직 애기 생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도시 생활을 보면요, 솔직히 밤늦게 즐기고 노느라고 또는 간혹 밤늦게 일하느라고 잠잘 시간도 짧았어요. 애기 생산을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인구 절벽이 되고 국가 소멸, 지방 소멸은 현실이 되어 갑니다. 지금 시골에는 가임 여성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집단 생사를 마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조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다시 시골 빈집 주인과 소통이 시작되면서 임대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저희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2년 단위로 하자는 임대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만들기까지, 또 임대 금액을 거의 무료 아니면 무료 수준으로 낮추기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저한테 있는 재주 없는 재주 다 부려서 집주인을 설득을 넘어 거의 꼬시는 수준이 됩니다. 솔직히 이 부분들은 난가이보의 특별한 노하우가 아니면 쉽지 않으리라 저는 자부합니다. 난가이보는 이런 임대집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자주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지도 못합니다. 전화하는 일자와 시간대까지 고민합니다. 자칫 잘못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그나마 있는 집마저 소멸되고 마니까요. 그러다가 어쩌다 임대집이 결정됩니다. 간혹 의외로 손쉽게 빈집을 발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유사한 많은 유튜브를 보고 무상이나 싼 임대 빈집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와보시면 귀촌에서 제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무작정 시골에 와서 일부 살고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진정한 귀촌한 삶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귀촌의 기준이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일정 기준의 경제력은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은퇴하고 남은 인생을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연을 벗삼아 살고 싶은 사람으로서 퇴직금으로 작더라도 주거지 터전을 마련할 비용과 연금 등의 최소한의 생활비가 보장되는 사람이 귀촌의 기준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은 전국에 무지 많은데요. 의외로 귀촌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이 병원 등등 생활 인프라 시설 부족인데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홍보 미숙이 아닌가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저 역시 서울에서 살다가 귀촌하였고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았어도 지금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 속에서 물 좋고 공기 좋다지만 전혀 건강에 불편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병원보다 창고가 없으면 더 불편할 정도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각종 암이나 병을 치유한 사례들을 보는데요. 귀촌하에 살다 보면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오지나 섬은 불편합니다만 굳이 그런 것을 귀촌지로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적의 귀촌지로 전남 구례를 권장합니다. 지금부터 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서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 강원도 영월을 거쳐 구례로 왔습니다. 귀촌 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지역 토착민들의 정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터세입니다. 요즘은 이 정부째 삶은 그것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터세가 심하면 다른 모든 것이 좋아도 살기가 싫어집니다. 즉 청렴미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터세는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면 세상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만 얼마나 심각하느냐입니다. 그런 면에서 객관적으로 경험해 볼 때에 구례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봅니다. 전국 지역의 터세를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요. 전라남도 구례는 경상남도 하동과 접경지역으로 특히나 화개장터 쪽은 거의 구례 주민들과 혼합된 부분이 많고요. 심지어 하동과 최접경 쪽 구례 간전면 주민들은 거의 경상도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 전통을 심각하게 주장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터세의 강도도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이 자연환경인데요. 자연이야 강원도가 좋다고 말들 하지만 최소한 각하나 더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이곳 구례는 아시다시피 지리산의 고장으로서 주변 산들이 너무 좋고요. 깨끗하기로 소문난 섬진강은 좋은 물들이 흘러내리는데요. 계곡이나 계곡물이 일품입니다. 크고 작은 계곡과 폭포가 많기로는 전국에서 구례를 따라올 곳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방문 상담자들의 표현을 종합하면 어느 지역도 구례만큼 자연과 경치가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후입니다. 저는 귀촌자들한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귀촌은 천국을 느끼려고 하는데 굳이 추운 곳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강원도는 경치는 좋은데 솔직히 너무 춥다는 게 치명적입니다. 다음은 생활 인프라인데요. 구례는 KTX 열차역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반이죠. 구례는 사방이 시 단위의 도시가 접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남원시가 연결되고요. 남쪽으로는 순천시가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광양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서울에서 큰 병원으로 가려면 이 소요되는 시간과 같은 시간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타 관공서 이용 등은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요. 이 즐기는 기촌 자연생활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일 텐데요. 구례는 일부 관광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여느 시골과 비슷한 부동산 가격이라 보면 됩니다. 특히 저는 고향이 경상도 부산이라 군대 시절에 고참병들이 모두 전라도였고요. 거의 3년 내내 무지 얻어 터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특정 시절의 전라도 형태가 진저리 쳤던 적도 있었고요. 죽을 때까지 전라도를 보고 오줌도 안 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구례를 자랑하고 공식 홍보 요원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변이 없는 한 이곳에서 생도 마칠까 합니다. 얼마 전 기농기촌자들의 어떤 지원 정책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상의하기 위해서 군의회 의장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을 위해서 구례로 기촌하여 잘 살 수 있도록 기농기촌에 대한 군의 행정 지원이 잘 되고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타 지역 기농기촌 정책 지원 모범 사례를 이곳에도 적용하면 물론이고 오히려 타 지역보다 더 나은 지원책을 만들도록 지역 관할 행정부서에 부탁드리고 인구 소멸의 심각한 현실에 대응해서 활력 넘치는 구례가 되도록 힘닿는 곳까지 노력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많은 빈집으로 연결되어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구례로 부담없이 귀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하는 임대 빈집과 귀촌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